등차 중앙부터. 자,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떤 관계식을 만족시키는데 그 관계식이 뭐다?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이게 이렇게 성립하는 이유는 B 빼기 A도 D고 C 빼기 B도 D라서 그거 D끼리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식 쓰면은 만들 수 있다. 응? 응? 그럼 봐봐. 자, 세 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자, 이 그냥 솔직히 등차 중앙이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문제에서 뭐랄까 이 멘트가 그냥 고정적이야. 세 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이런 멘트가 등장하면 아 이거 등차 중앙 써먹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등차 중앙을 써먹는 문제는 저런 류의 멘트를 쓸 수밖에 없거든.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필 세 개야. 오케이? 그럼 우리 이거 딱 보자마자 아 등차 중앙 적용해 볼까 하면은 식을 어떻게 써야겠어? 가운데 있는 항이 나머지 두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과 같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가 뭐가 된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된다. 그지? 이렇게 딱 써놓고 보면 이거 뭐 a에 대한 2차 방정식 a 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이거 이항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7 맞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을 이항하면 어떻게 돼? 2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7은 0이지. 자 근데 우리 뭐 구할 거야? a의 값에 합을 구할 거지. 그럼 이제 뭐해? 뭐?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해? 그럼 뭐? 근해 공식? 그렇죠. 근각의 관계 쓰면 되죠. 두 근의 합 뭐합니까? 2분의 5. 그래서 답은 2분의 5 하면 되겠죠? 이수이 안 됐다. 됐어?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문제 플러스 유제인데 플러스 유제인 이유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개념이 전복돼가지고 플러스 유제인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풀 수 있겠어? 자, 2x 제곱 플러스 a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각각 나누었을 때, 즉 얘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를 말합니다. 각각 나눴을 때란 말은 그때 나머지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그때 나머지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봐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뭘까를 찾으면 되고 그 세 개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x에 2 대입하고 x에 3 대입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개념 이름 있는데 뭐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어떤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f 마이너스 1과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땅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플러스 2 대입해야 되지. 몇이야 그러면? 8 플러스 2a. 그 다음 3 대입하면 18 플러스 3a가 되겠죠. 근데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 등차 중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8 플러스 2a가 2분의 2 마이너스 a 더하기 18 플러스 3a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a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뭐 쓰인 거? 개념으로서 고1 때 배운 개념 뭐 쓰인 거? 나머지 정리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보면 중간에 조화수열이라고 있습니다. 특강인데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내면 사람 아닙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조화수열을 배운다? 그럼 나한테 제발 말해주세요. 이건 진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냥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 한참 된 거. 내가 고등학생 때도 교육과정이 없었어. 그때도 이거 옛날에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하면서 배우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진짜 사람 아닙니다. 이걸 내려면 최소 선생님 연령대가 아니 그럼 퇴직해야 되는데 퇴직할 나이쯤 돼야 되거든.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저희 조화수열 배웠는데요 하면 말하세요. 조화수열 정의랑 조화 중앙까지만 배우면 되니까. 일단 그럼 넘기고 한 장 넘기면 뭐 나와? 등차 수열의 합 나오죠. 자 펴보세요.
너네 혹시 그 가우스 일화 들어봤? 가우스가 자기 자서전 같은 데다가 나는 이걸 5살 때 했어요라고 쓴 거 있거든. 그거 뭔지 알아?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방법. 1부터 100까지 어떻게 더합니까? 잘? 이거 쉬고 오늘 존나 삐딱하네. 불만 있어? 불만 있어? 아니 뭐 말해 뭐 열심히 뭐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자 100까지 하면 귀찮으니까 10까지만 더해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어떻게 더해? 라고 했더니 아니 다 더해봐 라고 했더니 뭐 지금 5살 때 뭐 선생님인가 누가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5살 때 이걸 풀었다는 거야. 어떻게 풀었대? 1이랑 10이랑 더하면 몇이야? 11일이야. 그 다음에 2랑 9 더하니까 몇이야? 또 11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만 생각해보자. 깊게. 왜 같았을까? 서울시. 그러니까 1과 2의 차이는 1보다 2가 1 큰 거야. 여기서 1이 더해졌거든. 근데 여기서 1이 빠졌어. 그러니까 얘네 둘 더했을 때랑 얘네 둘 더했을 때랑 그 값이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이게 굳이 1, 2, 3, 4, 5, 6, 7, 8, 9, 10 얘만 됐을까? 아니, 이 간격이 일정하다면 이 스킬은 계속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등차 수열인데 예를 들어서 뭐 3, 5 좀 식상한데 좀 신기한 거 없나? 3, 7 졸라 식상한데? 11, 15 잠깐만 이런 거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게 뭐 머리 아프네. 10번째 하기 몇이야 이렇게 하면? 10번째요. 39잖아. 그 앞에 게 뭐야? 35, 31. 정차려.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수열에서 이거 3부터 39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봐도 더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봐도 얘네 둘 더하면 3하고 39 더하면 몇? 42잖아. 근데 하필 여기서 일로 갈 때 플러스 3이고 여기서 일로 갈 때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아 4 죄송 정차려. 그러면 이거 7이랑 35랑 더해도 몇이야? 42가 돼.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거 할 거야. 이게 등차 수열 합공식에 쓰이는 원리야.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해내죠. 잘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의 합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다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이 주어졌습니다. 등차 수열 AN이 A 플러스 N-1D입니다.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이 수열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바바바바박 해서 AN-1 AN.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S는 뭐의 약자겠어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수열의 합 이야기할 때 SN 많이 쓰는데 그 S가 썸의 약자죠. SN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SN은 여기 A1, A2, A3, AN 뭐 이거 여기에다가 첫째 항 A와 공차 D인 것을 넣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두 번째 항 뭐가 되는 거? A 플러스 D.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게 따다당 점점점 해서 마지막 n번째 항은 뭐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n-1D라고 써야겠죠? 그 바로 전항은 뭘까? A 플러스 n-2D겠죠? 이거 이해되냐? 바로 전항이 A 플러스 n-2D인 거. 여기서 D 하나 뺀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지? 그치? 그쵸.
근데 얘를 한 번 더 쓸 겁니다. SN을 한 번 더 쓰는데 이번엔 순서만 바꿔서 n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이 오도록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써야 되는 게 n번째 항이거든. 그럼 a 플러스 n-1 d 더하기 a 플러스 n-2 d a 플러스 n-3 d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지? 이거를 따다다다다당 나열하면 마지막쯤에 뭐가 오는 거야? 마지막에 a가 오는 거고 그 바로 앞에는 뭐가 와? a 플러스 d가 오는 거야. 오케이? 되게 집중하면 좋은데. 이렇게 나열해놓고 지금 하나는 정방향으로 쫙 나열해놓고 다른 하나는 거꾸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뭐 할 거게? 둘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아까 그게 통하는 거야. 이게 아까 우리 양쪽 끝에 거 이렇게 더해봤잖아. 그거를 양쪽 끝에 걸로 하면은 문제가 생겨. 전체 항의 개수가 짝수면은 짝이 딱 맞는데 전체 항의 개수가 홀수면은 짝이 안 맞고 가운데 남는 애가 생긴단 말이야. 그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한 거야. 두 개를 나열해서 하나는 정방향으로, 하나는 똑바로, 하나는 거꾸로 쫙 나열을 하면 이렇게 딱 더할 때 얘네 둘이 더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봐. 이거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a 더하기 a 플러스 n-1d 2a 플러스 n-1 d겠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 얘네 둘이 더해도 똑같아. 2a n-2d에 d 더하니까 n-1d 얘네 둘이 더해도 2a에다가 n-3d에 2d 더하니까 n-2d 없네. a 플러스 n-4d 그러면 n-4d랑 3d 더하니까 n-1d 해서 이거 다 더하면 그 왼쪽 좌변은 2 곱하기 sn입니다. 좌변 더했어. 그럼 우변은 2a 플러스 n-1d 얘네 둘이 더해서 얘네 둘이 더해도 2a 플러스 n-1d 얘네 둘이 더해도 2a 플러스 n-1d 점점점 이게 계속 반복될 똑같은 게 계속 나올 거라는 거 알겠죠? 몇 개? 몇 개 나올까? 몇 개야 이거? n개. 이거 n개 있을 거야. 우리 지금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잖아. 이 전체 항의 개수가 n개라고 여기가. 그렇지? 그럼 같은 숫자를 n번 더하느니 뭐 하는 게 나아? 곱으로 표현하는 게 낫죠. 그러면 우변이 뭐가 되는 거야? 자, 좌변은 ESN이고 우변은 N 곱하기 중괄호 쓸게요. 왜 중괄호 쓰냐면 저거 때문에 원래 저 위에도 중괄호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중괄호 잘 못 써가지고 그냥 소괄호로 대체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SN을 N에 대한 식으로 일반화하는 거였거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뽑아내는 거였거든. 따라서 여기서 2만 이항하면 되겠지. 2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어?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d입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게 잘 생각해보면 2a 플러스 n-1d를 단순히 외울 게 아니고 이거 뭐랑 뭐 더한 거야?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한 거야. 오케이? 그거 전체 n개 있다고 치고 n개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근차 수열의 합이 됩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되겠어?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식 증명. 그러니까 공식이니까 증명이 아니고 유도지. 공식 유도.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첫째 항이 A고 n 항이 L일 때, 자, 이거 표현 방식이 살짝 다르거든요. 지금 위에 거는 이거 그 뭐냐 다 미지수로 쓰기, 그러니까 저런 모양으로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꾼 거거든. 첫째 항이 A고 n번째 항이 L일 때 이거다.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다. 첫째 항이랑 n번째 항이랑 더한 다음에 n 곱하고 2로 나눈 거다. 그게 SN이다. 참고 여기서 SN이 의미가 뭐라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방금 내가 한 거.
두 개가 식의 모양은 달라도 의미는 똑같은 거 알죠? 얘는 n번째 항을 L로 표현했을 뿐이고 얘는 n번째 항을 A 플러스 n 마이너스 D로 표현했을 뿐이야. 이 두 개 같은 식인 거 알겠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어떤 등차 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특정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만난 김에 이렇게 합시다. 자, 이 n의 의미가 뭐예요?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입니다. a의 의미가 뭐냐면 더하고자 하는 첫째 항입니다. L의 의미는 뭐겠어요? 더하고자 하는 마지막 항입니다. 자, 이거 아마 책에 보면 이 말이 없을 겁니다. 더하고자 하는. 그냥 n은 항의 개수, a는 첫째 항, n은 마지막 항 이렇게만 나와 있을 거거든. 근데 나는 더하고자 하는 이라는 말을 굳이 붙였으면 좋겠어. 이유는 뭐냐면 이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이 합공식 자체가 이 공식의 설정 자체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다섯 번째 항부터 25번째 항까지의 합은 못 구할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 어떤 등차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그냥 A1, A2, A3 이런 애들이 있다고 쳐? 그럼 생각해봐. 얘가 등차 수열이면 A5부터 첫째 항으로 하는 수열을 새롭게 설정하면 걔는 등차 수열이 아니겠니? 맞아. 이 숫자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얘만 잘라 여기서부터 잘라서 얘를 첫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이렇게 하면 그거 등차 수열 아닐까? 맞아.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합공식으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만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항부터 25번째 항까지의 합, 여섯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거 툭 잘라서 물어볼 때 있거든. 그럼 중간에 있는 거 툭 잘라서 물어볼 때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몇 개의 항을 더하고 있냐를 신경 써야 돼. 그게 n이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AN이 등차 수열인데 얘가 등차 수열이야. 근데 우리한테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다다다당 해서 A 20이라고 치자. 이거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아. 자, 2분의 A6부터 A20까지 더하면 몇 개 항 더한 거게? 15개 항 더한 거야. 그지? 그러면 15 곱하기 자, 이 더하려고 하는 항들 중에 첫 번째 항이 뭐야? A6 마지막 항이 뭐야? A20 자, 이거 등차 수열일 때 얘기입니다. AN이 등차 수열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쓰는 순간에 n은 마지막 항이지 해가지고 이거 20이니까 여기 20 쓰는 순간 조지는 거야. 나는 A6부터 더할 건데. 그래서 n에다가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라고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알면 안 써도 돼.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전화 받아야 되면 전화 누구? 전화 아니야? 전화 아니야? 답장해야 되는 거면 답장해도 됩니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너네 대학교 가면 그 교수님이 앞에서 수업하는데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면 혼날 것 같지? 절대 안 혼나. 내가 인생에서
핸드폰 게임을 지금도 안 하고 그 전에도 안 했는데 존나 열심히 했던 때가 딱 대학교 2, 3학년 때거든. 하서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핸드폰 게임 졸라 했습니다. 딱 그 2년만 핸드폰 게임 개 열심히 하고 그 후로 지금까지 안 합니다. 뭐 하셨어요? 예?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요. 그거 그 공으로 이거 벽돌 부시는 거 아 그거랑 튕겨가지고 2024라는 게임 알아? 뭐 있어 그런 거 막 이렇게 더해가지고 2, 4, 8, 11 막 이렇게 가는 거 있거든. 칸 들어가지고 같은 숫자 게임만 더할 수 있는 뭐 아무튼 그거 있고 그거랑 심시티라고 해서 막 도시 건설하는 게임 했습니다. 개씹 고인물이었습니다. 심시티. 자, 첫째 항이 38, 첫째 항부터 제6항까지의 합이 168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집중. 첫째 항이 38이고 첫째 항부터 제6항까지의 합이 168이래. 한마디로 A가 38이고 첫째 항이 A라고 했을 때 A가 38이고 이렇게 하자. A1이 38이고 S6 다시 말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6까지 한 얘가 168이래요.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하나 특정 항을 하나 주고 어떤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을 준 거거든.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이 수열의 그러니까 공차와 첫째 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쉽게 첫째 항을 직접적으로 줬지만 어쨌든 이게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이거 A와 D에 대한 식이거든. 이거 A와 D에 대한 식일 거고 얘도 A와 D에 대한 식이거든. A와 D에 대한 식 두 개만 있으면 구하겠지.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A1 38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자 그러면 A를 38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어떻게 식으로 쓸까?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럼 2분의 뭐라고 써야 돼? 6 곱하기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첫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첫째 항과 공차 D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돼. 그러면은 2A 플러스 몇 D? 여섯 번째 항까지야. 5D. 5, 6D 확 죽으려고 씨. 5D죠? 정신 안 차리네. 168입니다. 이해돼? 아니요. 2에 A 플러스 5D라고. 첫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응? 네, 됐어요. 돼? 이수돼? 그래서 이제 얘를 2A 플러스 5D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쑥 지나갔구나. 자 여기 몇 페이지니? 236페이지, 237페이지 읽을 시간 줄게요. 읽으세요. 3분 드림. 아니 책을 이 밑에 걸 뭐라고 이 띨빵아. N-AD 저 오늘 존나 개그네 저거. 됐죠? 왜 이렇게 개그네? 여기가 원래 꼬리가 없었나? 우리? 원래 있었는데 사라진 거야? 원래 없었어? 원래 없었어? 그래. 뭐? 왜? 어디가 어디서 나냐고. 여섯 번째 하니까 n-1d에서 n의 6 대입하면 5d 되겠지. 여기다.
실제로는 얘가 더 많이 씁니다. 우리가 n번째 항이 몇인지 알고 시작할 일은 거의 없거든. 그래서 거의 이걸로 씁니다. 야, 이 위의 식은 실질적으로 쓰인다기보단 이 밑에 식을 좀 쉽게 이해하라고 한번 맛배기로 보여준 거야. 의미를 가지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라는. 얘네 안 오는데요?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지들도 생각했겠지. 지금 가봤자 수업 몇 분 남고 그럼 혼나기밖에 더 하겠냐? 그냥 째자 하고 안 하는 거 아닐까? 3분 컷. 자, 다시 돌아오면 아씨 지우면 안 되는구나. 첫째 항이 38이고 A가 38이고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이 S6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S6을 이렇게 쓸 수 있다. 2A 플러스 5D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뭐 2랑 3이랑 6이랑 약분해서 여기 3 만들고 양변 3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네요. 안 되지? 되나? 되네. 죄송.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6. 56. 56. 그죠? 얘가 2A 플러스 5D가 56인데 2A가 몇이고 A가 38이니까 76이잖아요. 76. 저도 계산하고. 아 왜 나 뭐라 안 했잖아. 그냥 타이밍이 존나 절묘했을 뿐. 5D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 되는 거죠? 그럼 D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4다. 그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첫째 항부터 제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 D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첫째 항부터 제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S20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S20이면 2분의 20 곱하기 이제 일단 미지수로 쓸게요. 2A 플러스 몇 D예요? 19D예요. 그죠? 여기다가 A에 38 넣고 D에 마이너스 4 넣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계산 안 하겠다는 얘기죠. 난 안 할 거다. 너넨 해봐. 뭐 솔직히 대표형인데 뭘 해봐. 그냥 밑에 있는 문제 나중에 풀어보세요. 알겠죠? 뭐 특별할 게 없는. 잠깐만. 2번 보면 첫째 항부터 제 5항까지 합이 80,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합이 80. 이건 해야겠다. 자, 이건 합시다. 자, 2번 보면 첫째 항부터 제 5항까지 합이 80이고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이 85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 15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봐봐.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설정을 하면 이 첫째 항부터 제 5항까지의 합이 80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S5라고 쓸게요. S5는 뭐 분의? 2분의 몇 곱하기? 5 곱하기 여기 괄호 안에 뭐 와야 돼? 2A 플러스 4D가 되겠죠. 그치? 요. 그럼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이 85다 가지고 잠깐만 얘가 몇이라고? 80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합이 85래요. 그럼 S10은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몇 D? 9D가 됩니다. 는 85래요. 오케이? 그러면 얘랑 자 봐봐. 솔직히 이거 앞에 거 떼고 얘는 앞에 거는 의미니까. 근데 너네 문제 풀 때 이거 쓰는 게 좋다.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 식의 표현이 안 되면 나조차도 헷갈려. 너네 머리 안. 아무튼 쓰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자, 나도 다 쓰는데 감이 어디 생략하고.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습니다. 이 수열 파트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식 잘 안 쓰는 습관 가진 애들 있잖아요. 다 작살납니다. 성적으로나 뭐나 뭘로 보나. 식 제대로 쓰는 어떤 그런 습관이 안 들어 있잖아. 혹은 지금부터라도 그걸 만들지 않잖아요. 그럼 개작살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진짜 복잡해요. 근데 이게 수열이 표현해내기 좋게 다 설정해 놨거든요. 그 재료들을. 그러니까 그걸 좀 이용해서 자꾸 식순 연습하셔야 된다. 이참에. 어차피 식순 연습 안 하면 수능은 조지거든. 수능 볼 생각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중요하다. 아무튼 이걸 딱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뭐 이제 약분하고 뭐 해야겠지만 어쨌든 A와 D가 들어가 있는 식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정리해서 연립하면은 풀릴 거라고. 여기서 내가 말하는 풀릴 거라고라는 게 A와 D 각각을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지? 그럼 이거 정리할 거 정리해주자. 자, 양변 5 나눠. 몇이고 여기? 16.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2 나눠. 착착 하면 여기 2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자, 얘를 기억식. 너를 기억.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되겠어? 정리할 거 정리해 준 게 A 플러스 2D가 몇이다? 16이다. 자, 얘를 니은식이라고 할게요. 얘는 어떻게 나눌까? 일단 2, 10 약분하면 5되죠. 근데 이 5가 양변 85 여기 약분하면 어떻게 돼? 약분이 아니고 양변 나눈 거죠. 그럼 몇? 17. 그러면 얘 뭐가 되는 거예요? 니은식 2A 플러스 9D가 17이네요. 여기 약분하지 말걸. 괜히 약분했네. 자, 여기 2A 플러스 4D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 몇? 32 돼야겠죠? 32. 어차피 했어야 되네. 그러면 이제 둘이 뭐 하면 돼? 팡 빼면은 마이너스 5D는 30 빼기 17면? 15. 그러면 D는 몇? 마삼. 그럼 A는 몇? 여기다 대입해봐. 마이너스 7, 39. 29니까. 네? 지금 과정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몇인데? 20. 맞지? 21 아니고 22지? 4, 3, 12. 맞지? 22. 가 됩니다. 그러면 제 15원까지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15원까지 합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자잉? 이거 거의 똑같은 문제고. 이게 뭐야? 이런 문제야. 오케이. 자. 자, 글씨 한번 보시면 개 중요합니다. 여기 그냥 이 페이지에 좀 별표 쳐주세요. 이게 사실 잠깐만, 이거 94잖아요. 밑에 풀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좀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꾸 수열을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풀 수는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의도한 대로 풀면 이런 거야. 자, 첫째 항이 32,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잽싸게 세워보면 30 3a는 뭐야? 30 마이너스 4 곱하기 n-1이라고 쓸게요. 이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죠. 근데 이런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2번 질문이 핵심이거든. 얘가 일단 핵심이야. 그 다음 3번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2번이 핵심.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구하고 그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생각해봐. 이런 수열이 있어. 이 수열은 나열해보면 어떻게 될까? 자, AN을 나열해보면 첫째 항이 몇? 30. 두 번째 항이 몇? 26. 세 번째 항이 몇? 22. 하나만 더 18.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거 쭉 가면은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음수도 나오고 점점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커질 거 아니? 그러니까 엄청 작은 수가 나올 거 아니?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러면
얘네들을 더할 거야.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그때 그 더한 값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했을 때 그 n항까지 더한 값이 최대가 되는 게 언제겠냐라고 물어보면 일로와. 거의 여기 서서 들어 그냥. 저희 별로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서서 들으라고. 짜증나니까. 얘가 안 올려 있어요. 가 너. 제가 끌고 왔어요 진짜. 너 5분 동안 수업이 하면서 안 올렸어. 어떻게 해? 그냥 가. 그래. 어차피 영상 보내줄게. 핸드폰 꺼져 있던데요, 쌤. 꺼져 있다고? 네. 전화했었는데.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지금 그 촬영 중이라서 내가 아마 비행기 모드에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 영상 보내줄게. 뭐 있었지? 자 이거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일까? 음수전까지. 음수 전까지. 그지? 이게 하나씩 추가로 더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추가로 더해지는 게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 합이 줄어들 거 아니? 그래서 이거 처음으로 그래서 1번 질문이 있는 거야.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게 몇 항인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잖아. 그지? 몇 항이겠어?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거 처음으로 음수 나는 게 몇부터겠니? 4를 몇 번 빼야 돼? 4, 7, 28, 48, 8, 8번 빼면 그때부터네. 그럼 몇 번째 항부터? 7번째 항. 9번째 항부터 했어. 공차를 8번 빼면 처음으로 음수. 그러면 9번째 항이 9번째 항. 9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죠. 그러면 8번째 항까지 더한 게 제일 크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수열이 있어. 이 수열을 SN 합공식으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일반화해서 써보면 2분의 n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 자, 첫째 항 30 그러면 여기 60 마이너스 4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t니까 그러니까 좀 정리할 거 정리해주면 SN은 자 n에 대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n 곱하기 60 마이너스 4n 플러스 4지. 그럼 64 아니 앞에 봐 마이너스 4n 플러스 6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약분 짝짝 때리면 어떻게 돼? n 곱하기 마이너스 2n 플러스 32가 된단 말이야. 이거 n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2n입니다. 이게 뭐라고? SN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비록 n입니다. 여기 근데 수열에서 이 변수를 n으로 쓰는 이유가 뭐야? 넣는 값이 자연수니까 내추럴 넘버에 n을 따와가지고 이왕이면 좀 안 헷갈리게 쓰려고 하는 거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물론 자연수긴 합니다만 수열은 일종의 함수라며 얘를 일종의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2x라는 2차 함수를 생각해보자. 지금 n 대신에 x 박은 겁니다. 그 다음 sn 대신 y 쓴 거예요. 근데 이거 2차 함수잖아. 어떻게 생겼어? 위로 블록으로 생겼어. 이 2차 함수는 최대값을 가져간 거죠. 가져 몇에서 가지겠어? 축에서 가지겠죠. 그 축이 몇이에요? 8이죠. 그죠? 물론 얘를 가지고 그래프에다가 n축 여기 n축 여기 sn축 해가지고 그려보라고 하면 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점들의 나열이 찍힐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원래는 얘일 거라는 거지. 얘네들을 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꼭지점 분명 어디서 나온다? 축 꼭지점에서 나올 거다. 근데 너네가 계산하다 보면 얘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다. 참고로. 축이 자연수가 아니면 거기에 가장 인접한 자연수가 최대값이 되겠지.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거 이용하는 문제 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여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n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이렇게 써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처음 모양이 이거잖아. 아니? 완전 일반화해서 얘기해볼까? SN은 뭔데?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잖아. 그지? 그러면 n이 어디 있어? 여기에 n 있고 여기에 n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마지막에 n 곱했으니까 상수항 있어 없어? n에 대한 상수항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이거 정리하잖아? 이거 정리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어쩌고 n제곱 더하기 어쩌고 n 모양일 거라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일 거라고.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어떻게 잘 정리하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다. 그럼 이거 2차 함수라는 거지. 2차 함수로 해석해서 그 값의 변화를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 합이 언제 최대가 되냐, 뭐 합이 언제 최소가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얘를 2차 함수로서 해석하면 엄청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수열을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로 그려서 2차 함수의 대칭성 이용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최대값이 몇에서 나왔어? 몇에서 나왔더라 이거? 8에서 나왔잖아. 맞지? 4분의 3 맞지? 8에서 나왔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런 것도 있다. 7 대입했을 때랑 9 대입했을 때랑 똑같겠죠. 그럼 S7이랑 S9가 똑같겠네? 이거 뭐? 2차 함수의 대칭성. 얘만 똑같겠냐? S6은 누구랑 같겠어? S10이랑 같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2차 함수로 해석해서 그 2차 함수 고유의 어떤 성질들을 써먹는 문제들도 나온다. 근데 그런 애들이 나오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n에 대한 2차식일 것이니까 그것을 일종의 함수로 해석하는 거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잠깐 다뤘지만 등차 수열의 그냥 일반항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요거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뭘로 해석할 수 있어? 직선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겠지?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 등차 수열 파트에서는. 이거 진짜 실전 난이도 실전 개념까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난 끝낸 적이 없는데. 그리고 26분이다. 뒤진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에 요 내용을 좀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냥 뭐 별거 없어. 그냥 등차 수열 n항까지의 합이 2차 함수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 풀 때 용이하다는 걸 잘 정리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이번에 대전고 대전여고 시험을 보고 느낀 점, 너네는 기출도 풀어야 돼. 그래서 내가 수업 때 기출 문제 괜찮은 것들 골라와서 많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뭐 해보세요? 네, 아니면 되도록이면 수능 기출. 그러니까 이 관련 부분의 수능 기출 가져와서 같이 섞어서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차 수열 했으니까 지금 사실 뒤에 개념 하나 나왔거든. 근데 그거는 등차 수열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수열에 접목되는 개념이라서 지금 꼭 연결해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개념도 하고 기출 문제 몇 개 좀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 다음이 월요일 아니고 목요일이구나. 진짜 시간이 많네. 그러면 우리 10분만 오버하자. 5분. 지금 28분이거든. 35분까지 7분 내로 할게. 마지막 하나 끝내자.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자, 지금까지 계속 처음에 수열의 뜻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이후로 계속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 끝났어. 그럼 얘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한 내용,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 일반적인 수열에 대한 내용. 이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면 즉 어떤 수열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설정을 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S1은 A1이다. S1이라는 말의 뜻이 뭐겠어?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의 합이지. 그럼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의 합은 그냥 A1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A1은 S1이다. 너무나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이해되나? SN에서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Sn-1를 뺄 거야. 자 Sn-1의 의미가 뭐겠어?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 이 빼면 뭐만 남아? n번째 항만 남아. 그래서 Sn-1은 AN이 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SN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AN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게 둘 다 수열에서 쓰이는 거잖아. 얘는 수열의 일반항을 뜻하는 의미고 그 기호고 S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뜻하는 기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여야 하거든. 근데 여기 n-1이 들어간 순간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경우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얘는 n이 몇 이상일 때만 생각한다?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 생각한다. 오케이? 이게 직관적으로 딱 보면 그 n번째 항까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쫙 나열해서 더한 거에서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쫙 나열해서 더한 걸 빼면 마지막에 이거 an 하나만 남겠네. 그러면 얘가 성립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 안 돼? 되잖아. 이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개같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요겁니다. an제곱 마이너스 4n이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30일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냐면 일단 첫째 항부터 제 5항까지의 합이 30이다를 가지고 S5가 30이 돼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S5는 30이다 해서 여기다 딱 대입하면 A 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여기 지금 n은 원래 변수인데 a는 미지수잖아. 미정계수잖아. 그럼 이거 구하기 위해서 S5는 30이다 넣어볼게요. S5는 5 대입하면 25 a 마이너스 20. 근데 얘가 몇이다? 30이다. 그럼 얘가 50이고 a는 몇이겠어요? a는 2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sn은 뭐야? 2n제곱 마이너스 4n이라고. 그지? sn은 2n제곱 마이너스 4n이겠네. 그지? 근데 우리한테 뭐 물어본 거야? 일반항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얘 이용해서 이게 지금 이 개념이 그냥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건 쉽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SN을 식으로 줘. SN을 n에 대한 식으로 줘. 그러면 거기다가 n 대신에 n-1 대입하면 sn-1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둘이 빼. 그러면 뭐가 나와? 일반항이 나와. 그 짓거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n-1가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SN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SN-1을 구해.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보여도 지금 일단 이 방법부터 공부하세요. 왜냐면 이게 정석이니까. 자, SN-1은 여기다 n 대신에 n-1을 대입해서 2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n-1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n에 대한 식 나오겠지? 뭐야? 2 n제곱 마이너스 2n인데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인데 2 곱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정리할 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2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6이죠. 이게 Sn-1입니다. 그죠? 그럼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나와? 일반항 AN이 나와. AN은 아니 Sn-1은 요거에서 요걸 뺄 겁니다. 쓸게요. 2n제곱 마이너스 4n에서 2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6을 뺄 겁니다. 빼면 어떻게 돼? 촥촥 하면 마이너스 8 하면 4n 또 뭐가 남죠? 마이너스 6이 남네요. 그죠? 근데 이거 주의사항 n이 몇부터? 2 이상일 때부터 얘를 뭘로 볼 수 있다? an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항부터의 규칙성은 이거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자 봐봐.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 n에다가 1 넣어봐.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어봐.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2야. 둘이 뭐해? 같아. 근데 원래는 둘 중에 누가 실제 첫째 항이야? S1이 첫째 항이야. 얘는 첫째 항을 이야기할 수 없어. 여기서 구한 일반항으로 첫째 항을 이야기할 수 없거든 원래. 그러니까 원래 A1은 S1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1 대입해서 A1을 구했어. 근데 그게 몇이야? 마이너스 2야.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n에다가 1 대입했는데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같네? 그래서 우린 뭘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믿어야 정상인데 여기다 1 넣은 게 우연히 A1과 같았으니까 그냥 요거 1부터라고 해도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4n 마이너스 6. 오케이? 자, 내가 아까 중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방법이 보인다면
이 얘기를 했죠.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거 딱 보고 a n제곱 마이너스 4n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네? 그럼 이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 그럼 씨발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하면 되네. 그럼 여기다 S1에 SN에다가 1 대입하면 첫째 항 나오겠지. S1은 A1이니까 1 대입해서 첫째 항 구해. 그 다음에 S2 구한 다음에 A1 빼면 그게 A2야. 공차 구할 수 있어. 뭐 그런 잡기술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막 그런 뜻도 합니다. 어떤 인간 강사는 이런 얘기도 해주거든요. 아니 뭐 앞으로 갈 건 없고. 자 봐봐 우리가 등차 수열 합공식 알고 있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 합공식 SN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걸 쭉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걸 쭉 정리했을 때 n제곱 앞에 개수가 뭐가 될 것 같아? 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올 건데 n제곱 앞에 개수가 뭘까? n제곱 앞에 개수가 뭐겠어? 저거 n에 대한 2차식일 건데. 우와 근거 써가지고 머리카락. 뭐 있어? 땡. 2분의 d잖아. 이거 요 안에서 n에 대한 1차식이지. 여기만 보면 dn이지. 그럼 여기다 n 곱하니까 dn 제곱되지. 근데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d야. 다시 말해서 어떤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봤는데 2차식이야. 그러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도 알 수 있고 그 n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반으로 나눈 게 아니지. 개수를 반으로 나눈 게 아니지. 그 개수의 2배를 한 게 공차구나 라고도 알 수 있어. 근데 뭐 이거 외워서까지 쓸 건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뭐 이거 못해? 할 수 있잖아. 그지? 야 이게 2차식인 것만 딱 보고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해서 등차 수열의 어떤 속성들을 끌어다가 풀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개념 자체가 첫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다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배운 게 등차 수열밖에 없어서 등차 수열로 문제가 나왔지만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걸 SN 빼기 SN-1로 일반항을 뽑아내는 연습을 해보긴 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얘 나오기 시작하면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등비수열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등차수열 문제를 좀 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온 문제들도 있거든. 지금 이런 문제들 이것도 풀 거고 그 전에 너네 질문도 받아줄 거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합시다. 이거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고 했지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자고 한 게 아니다. 일단 최대한 등차수열 공부해보세요. 끝!